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온다. 그 이야기가 일본에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를 확률은 80% 이상이다. 일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본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먼저 지금 일본에서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이죠.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예, 난카이 대지진이라기보다 그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다음 달 7월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만화의 예언의 영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만화가 뭐냐고 하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인데, 이 책은 두 번째 것이고요. 네. 2021년에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5일에 아침 4시 18분에 이 작가 다스키료라는 이 여자인데요. 네. 여성이 꿈을 꿨다. 아. 예, 그러니까 2021년입니다. 4년 전이죠. 21년? 2021년 7월 5일 또 오전에 4시 18분에 꿈을 꿨는데, 그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지진이라기보다 재난이라. 일본의 재난을 꿈으로 꾼 거죠. 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여기에 만화로 그려졌어요. 이 사람 만화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꿈을 쭉 꿔가지고 그것이 계속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제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메모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첫 번째 낸 것이 1999년에 역시 같은 타이틀이었어요. 내가 본 미래. 내가 본 미래. 예, 이것은 완전밤. 예, 그때는 최근에 그냥, 나온 거고. 예, 내가 본 미래라는 이름은 똑같고 표지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는요, 다이애나비의 사망이라든가, 네. 그리고 혹시 프레디 마큐리라고 아십니까? 네네, 예, 퀸. 네, 퀸. 예. 퀸의 프레디 마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한다. 이런 것도 꿈으로 꿨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갖다가 그러나 다이애나비가 죽은 것은 1997년 8월 31일이었어요. 네. 네, 그것을 그러나 꿈으로 꾼 것은 1992년, 그런데 날짜가 똑같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그리고 프레디 마큐리도 1991년 11월 28일에 죽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꿈을 1976년, 근데 같은 날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처음은. 왜냐하면 네, 지난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됐네? 라고 하니까 에이 진짜냐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네, 그러나 그게 1999년에 낸 책에 그 표지에 2021년 3월 대재앙이 온다. 네. 그것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아침에 금에 2021년 3월에 대재앙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에. 네. 그것이 바로 동북 대지진으로 적중이 된 거죠. 네. 일단 날짜는 3월 11일이었지만 그 사람은 3월까지 썼기 때문에 3월까지 맞췄군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로 첫 번째 만화책은 엄청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맞췄으니 과거에 그것도 사실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11년 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에 다시 새로운 꿈을 꿔가지고 이제 이 책을 낸 거죠.
그 완전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본 미래 완전판. 거기에는 바로 올해 7월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대재난이 온다. 네. 그거는 동북 대지진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습격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때 본 그 금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여기에 그냥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큐슈 남쪽 그리고 대만의 동쪽 그리고 필리핀의 약간 북쪽 지점에 이게 엑스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예, 그 폭발로 인해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북지진 그게 이제 도호쿠 대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동북 대지진. 예.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보다 3배나 더 큰 그 쓰나미가 온다. 예. 근데 그 쓰나미만 해도 그 3배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때는 가장 높은 게 15m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3배니까 45m.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실제 상황은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온다. 그 이야기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 예언이 있기 전서부터 일본에는 난카이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경고가 계속 있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 이유는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큐슈 앞바다 쪽에서 대표한 쪽인데요. 거기서 쭉 그 일본 요르도 바로 그 앞바다를 쭉 올라가 가지고富士山 쪽의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해곡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 정도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과거의 대지진에서 볼 때는 80년 정도 지났습니다. 80년. 예. 그런데 그 간격이 9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요르도가 여러 가지 그 지반의 활성화, 그거는 그 도호쿠 대지진 대 영향으로 예, 굉장히 화산도 폭발하고요. 큐슈 쪽에 사쿠라지마 화산도 매일같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하에 해저에서. 사쿠라지마라고 그거는 육지에 있는 그 화산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걱정거리가 조금 많아진 거죠.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90년 때도 있었다, 간격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를 확률은 8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 그 지진의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80% 이상 그리고 30년 이내라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라고 지금서부터 말합니다. 30년 안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거의 이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공식 발표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7월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혹시나 그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그 만화 속의 여러 가지 예언들 이게 정말로 맞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럴 것이다. 7월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만화가가 그러니까 그 꿈에서 여러 가지 예지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는 사람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그것을 또 만화로 냈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그 파장을 일으켰어요. 요새는 홍콩에서도
이거 번역돼 가지고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네. 사실 번역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홍콩, 대만에서는 이 영향이 아주 컸어요. 네. 특히 홍콩 사람들이 이런 거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일 수도 있는데. 네네. 네. 뭐 저도 이런 것은 믿지는 않는데요, 사실. 네. 그러나 그러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일본 정부에 발표하고 오버랩돼 가지고 이게 불안한 심리, 네. 그것을 가증시키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홍콩 사람들은 이거 믿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일본까지 말자. 아. 예, 그래서 홍콩하고 일본 각지에 항공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객들이 줄어 가지고 많이 캔슬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7월에는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80% 이상 그러한 비행기 고객이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광객들이 줄어버리고 네. 당장이라도 뭐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고 여기에 그런 일이 안 좋은 네. 사건이 생길 거다. 네. 그러면 일단 안 좋죠. 안 좋죠. 경제적으로 관광객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염 소리가 나오는 거죠. 특히 비행기 회사라든가 네. 관광지라든가 일본 내에서. 그래서 다츠키료라는 이 작가가 해명을 했어요. 아, 해명을 했어요? 예, 해명을 했는데 자신이 본 것이 잘못됐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 거요. 아.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자신감이 봤다. 약간 예, 있는 거죠. 내가 본 것은 봤고 그리고 전에 본 것도 실제로 맞은 게 많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럼 맞은 게 많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참고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정부도 인정했듯이 난카이 네. 그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그거- 것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에 그 통해 쪽에 노토반도라는 데서 아주 큰 지진이 왔습니다. 아, 네. 네, 그 복구가 아직도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전혀 예측을 못했던 지진도 큰 곳이 온다라는 것을 그때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호쿠 대지진, 네, 네.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네. 이거보다 3배 높은 쓰나미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일본 다 잠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아, 완전히 네, 물속으로 네, 네. 가라앉을. 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난카이 해곡 대지진도 일단 과학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쓰나미의 최고 높이가 3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죠. 세 배라고 하면 이게 45m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북 대지진 그때가 네, 한 15m. 15m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45m. 이 만화에서는 그 세 배라고 하니까. 그런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그 일단 예측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증거에 입각한 데이터라기보다 뭐 예측이죠. 네. 이것은 최고가 35m의 쓰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다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게 오는 지역이 그렇다. 그렇게 하여서 23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사망할 것이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있죠. 정부의 그 예, 난카이 대지진 예, 공식 예상인 발표입니다. 거죠? 공식 발표인 거죠. 네, 네. 30만 명이 그 물에 침수돼서 사망할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네, 네. 이게 지역이 어디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예, 일본으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서 긴 혼슈 그리고 혼슈
조금 아래 시코쿠라고 있고 이쪽에 큐슈가 있습니다. 네, 규슈. 큐슈 앞바다에서 시코 그 앞바다를 지나가 가지고 후지산 앞바다까지 가는 것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도쿄까지 가깝습니다. 도쿄 근처까지. 예. 그러니까 도쿄에 화르단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층에 있는 그 언제든지 움직이는 그게 한국에서 말하면 그 포항이라든가 견주 쪽에 그 아래에 있는 단층 그게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게 도쿄 쪽에도 있습니다. 큰 게. 네. 그게 한꺼번에 도질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높은 쓰나미가 오는 데는 그 시코쿠 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런 얘기와 함께 또 만화긴 하지만 예전에 네. 이렇게 맞췄다. 네. 이걸 또 그 증거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계가 되면서 되게 불안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불안감 정도로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 이곳은 일본 사람들 중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 전혀 관심 없는 어른들이야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젊지 않아도 뭐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크므르 큰 날짜가 7월 5일이었어요. 네. 2021년 7월 5일. 그런데 대재난이 오는 곳은 그냥 2025년 7월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7월 5일에 온다. 그렇게 일본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퍼졌어요. 아, 그 전에도 보니까 그 꿈을 꾼 날짜에 뭐 다이애나 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지진 전문가라든가 재난 전문가들 뭐 코멘트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만화에 이걸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예.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죠.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그 자신들이 지금 그 책임이 있는 지방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혹은 그 여러 가지 재난 구호품 이런 것들, 생존용품들. 3일이면 안 된다.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니까 항상 그렇게 보관을 해라.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예, 일본의 중앙정부도 그렇게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고 TV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각 지자체가 또 다시 지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이 예언 혹은 뭐 이러한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분위기상. 그렇죠. 좀 분위기상. 불안해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7월 5일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남는 거죠. 하긴 뭐 관광객이 줄어들 정도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2026년 8월 20일경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다고요? 아, 네, 이 속에는 없어요. 제가 그래요? 확인했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요새요. 요새 일본 쪽의 유튜브를 보면 그 예언을 많이 맞췄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어떤 예언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예언 적중률이 95%다라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예, 진짜. 근데 그게 맞췄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회가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자꾸 나온다라는 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본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사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025년 4월 14일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에게 그 일본 대지진 관련 경고문을 내보냈다면서요? 아, 네. 그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네. 부동산을 많이 구입합니다. 아, 네. 네. 거기에 대한 약간 경고 아닐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대지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난카이 대지진. 예, 그런 이야기죠. 난카이 대지진. 그리고 또 부동산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일본에 지금 엔조 때문에 싸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주 가격이 굉장히 싼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산다라기보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네. 몇 개 그 좋은 곳을 그룹으로 사가지고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경고해야 되고 또 중국인들이 오히려 중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이 없이 하나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러한 일본의 사회 분위기, 공점 두려움이 가득한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대사관도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 네. 이것도 또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중국도 그렇죠. 인정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퍼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홍콩 사람들이 믿죠, 또 예. 안 가지.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3배 높은 그 쓰나미가 발생되면 이게 홍콩, 대만까지도 간다면서요? 필리핀까지 덮치는 장면을 봤다고. 네, 그것은 그 쓰나미라기보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큐슈에서 남쪽, 대만에서 동쪽, 필리핀에서 북쪽의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아, 네. 그거는 화산 폭발인지 그 어떤 폭발인지 폭탄이 터지는지 옛날에 미국 배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수폭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65년 12월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회수가 안 된 상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때 비밀로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일본의 요코스카 항까지 가는 배였고 그때 일본은 그러한 원폭이나 수폭 같은 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 일본의 핵금지 3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도 비밀리에 그 처리해야 되고 미국도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때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함모, 항공모함 위에 있었던 그 비행기 속에 수소폭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그 파이럿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그 파이럿도 그 실종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파이럿이 해군의 파이럿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냥 실종으로만. 예, 실종으로도 완전히 비밀로. 완전히 붙였어요. 비밀로. 예, 아니 존재 자체를. 네네. 왜냐면 이게 수소폭탄이 거기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몇 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그 비행기 안에 몇 개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소폭탄은 그래도 나중에 조사가 좀 있었고 한참 있다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하나만이라도 70배 정도의 폭발력이다. 그러니까 몇 개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혹시 뭔가 다른 요인으로 그러니까 해저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네. 그곳으로 폭발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조금 사실 이 만화가 나온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좀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아, 그게 딱 연결이 되면서 정말 이제 좀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예. 약간 좀 찜찜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만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네.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 많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 7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은 진짜 이와 관련된 그 진짜 어떤 그 사회적 현상, 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네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